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개표가 거의 90%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5월 9일 신문인데요. 화요일 신문인데 이제 12번째 대통령은 12번째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11명의 역대 대통령들 사진이 나갔고 마지막에 한 칸이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개표율 86.1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2%,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25.16%,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1.49%,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6.62%, 그리고 정의당의 신상정 후보가 5.97%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교육 전문 작가인데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 전문 매체 편집장을 지냈고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도 했던 제프리 셀링고라는 교육 전문 작가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저소득층은 이제 각종 정부 대학 보조를 받아서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산층 자녀들은 대학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학비 보조를 늘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학에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기고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5월 8일) 월요일자 신문입니다. 사진은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77년생이고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 39살입니다. 중도 신당 창당 1년 만에 극우 마린 르펜 후보를 꺾고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한인 시민권자를 또 억류를 했는데요. 이름이 김학송입니다.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가 적용이 됐고 지난달 22일 김상덕 씨 또 다른 시민권자를 체포한 지 2주 만입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를 겨냥한 인질 외교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A 로레나 오츠와 매치 플레이에서 김세용이 우승했다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금요일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케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 법안이 연방 하원 통과했다는 기사가 이제 금요일자에 실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를 하고 공화당에서도 20명이 이탈표가 나와서 4표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이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이제 연령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반이민과 싸우는 한인 2세라는 제목으로 ACLU라고 자유시민연합입니다.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뉴저지 출신 한인 2세 권대권 인권 변호사를 인터뷰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날 토요일자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트럼프 케어가 원안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 이제 뉴욕 뉴저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메디케이드 축소입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대폭 확대를 했는데 트럼프 케어에서 이게 크게 환원이 돼서 저소득층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100만 명 정도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뉴저지도 수십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상원에서는 좀 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뭐 하원과 마찬가지로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공화당도 그 하원 법안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자체 법안을 마련을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존슨앤존슨이라고 그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 베이비 파우더의 암 유발 위험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지금 수천 건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이 그 원고에게 그 1억 1천만 불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요일자 신문입니다. 5월 4일. 그 요즘에 그 기차역에서 뭐 이런저런 사고가 많아서 그 이제 통근 대란이 있었는데, 그 펜스테이션 이제 그런 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그 평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그 올여름 최악의 통근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잠정적으로 결정된 날짜가 7월 7일에서 25일까지, 그리고 8월 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이 펜스테이션을 소유한 그 기차 회사는 엠트랙이지만 그 한인들도 많이 이용한 LIRR, 그 뉴저지 트랜짓이 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근 시간대 그 운행 횟수가 대규모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그 258억 달러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이제 올해 그 뉴욕 시의원 뉴욕 시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맨하튼 2선거구에 그 오바마 백악관에서 그 공공업무실, 백악관 공공업무실 부디렉터를 지낸 로니 조라는 그 한인 2세가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오바마 측근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한인 시험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데이비드 엑셀로드, 그 백악관 재성 캠프에서 그 수석 전략가로 활동을 했고요. 그 백악관에서는 선임 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니 덩컨 전 교육장관도 지금 그 로니조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5월 3일 수요일자 신문입니다. 그 사진은 여기가 지금 올바니에 있는 그 주정부 청사 2층입니다. 여기서 그 5월이자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인데, 그 각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아시안 5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한인으로는 이제 그 코참 회장도 지냈고요. 현재 그 미주한국어재단 공동회장으로 있는 김영덕 박사가 선정이 돼서 그 업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이제 자녀 학교 식당 위생 상태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그 뉴욕시 교육국이 올 가을부터 그 각 학교 그 카페테리아 위생 검사 보고서를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식당 위생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부모에게 곧바로 알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 입대를 했는데, 이제 그 신원조회가 그 길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비자 기간이 끝나고 결국 불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육군에만 1,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이 중에 뭐 한인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